오늘 수업은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지시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시약의 정의는요.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좀 크게 확대해 볼까?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 뭐 맛을 볼 거야 아니면 무슨 만져볼 거야,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지? 그래서 사람 대신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액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지시약인데, 지시약은 종류가 조금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4가지 정도의 지시약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트머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기초 화학 다지기 1, 2, 3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리트머스 종이, 만약에 산성용의 경우는요, 이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성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가 염기성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붉은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 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리트머스 종이가 지시약으로 쓰이는 하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이거 붙여줘잉. 쓸 때는 붙여주는 거야. 발음할 때는 페놀 띄우고 프탈레인인데 적을 때는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자, 페놀프탈레인, 산성 중성 용액을 만나면요, 떨어뜨리면 색깔이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용액이요, 염기성이잖아. 염기성 용액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약간 염기성에서 특이점이 오는 거지, 그지? 다음에 메틸 오렌지 용액을 이제 각 액성에 넣게 되면요, 산성일 경우는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중성일 경우는 노란색, 염기성일 경우는 마찬가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요, 중성이 주황색이었거든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BTB 용액, BTS 말고 BTB 용액을 떨어뜨려주게 되면 산성은 노란색, 중성은 녹색 또는 초록색, 염기성은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 지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pH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H에서 여기 P자는 소문자고요, H는 대문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서술형 평가할 때 대문자 P, 대문자 H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무조건 P는 작게 적어야 맞습니다. 자, pH 정의는요, 수소 이온 아시죠? 수소 양이온. 이 수소 양이온이 용액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농도가 아니고 여기 농도를로 바꿔주세요. 농도를. 수소 양이온이 용액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 농도를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 용액의 액성,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산성이 센지 얼마나 염기가 강한지 그 세기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값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자, pH를 해석하는 내용은 밑에 그림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pH가 0부터 14까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 7 보이시죠? 7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는 중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중성에 해당되는 물질이 뭐가 있냐? 증류수가 정확하게 pH 7이거든요. 여기 pH 해석에 5번이죠. 5번. pH가 7이면 중성이다. 증류수가 2에 해당한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에 1번도 끝났고 pH 범위는 0부터 14까지. 그 다음에 수소 농도가 크면 클수록, 수소 양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pH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pH가 낮아집니다. 왼쪽 방향으로. 여기 위액이 봐봐, 위액이 지금 어디 있어요? pH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강산이 거기 존재하잖아. 염산 같은 것들이, 그지? 그러니까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성이 매우 센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반대로 여기 염기성 14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성이 약해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염기성이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소 이온 농도가 크면 클수록 용액 속에 지금 수소 양이온이 많지, 그 의미는 곧 pH가 낮아진다. 이런 뜻이고요. 좀 더 확장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H가 7보다 낮으면 산도가 강해집니다.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지.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연기도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위액은 강산인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염기가 약하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음에 이게 표백제 보이시죠? 얘는 강연기인데 산성도는 약하다는 뜻이야. 됐지? 자, 다음 4번. pH가 7보다 높을수록 산도가 약해지고 연기도가 강해진다. 됐죠? 제가 즉석 질문하겠습니다.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강산입니까? 약산입니까? 낮아질수록 강산이죠. 오케이. 레몬 위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그지? 자, pH가 7이면 액성이 뭡니까? 중성이죠. 다음에 pH가 13, 14 오른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염기성이 커지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상식적으로 좀 적어주십시오. 여기 지금 쭉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자주 먹게 될 커피지 않습니까? 커피는 참고로 pH가 5.5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있죠, 커피가.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다음에 토마토 있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산성 음식이에요. pH가 요쯤 됩니다. 토마토가.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모양 잠깐 보시죠. 요거는 상식이고요. 뭐 시험 문제 내고 안 내고 떠나가지고 혈액은 보통 7.4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이 수치를 중성으로 봅니다. 보고 입속의 pH는 6.8, 소장 7.6, 대장 8.4. 왜 연기가 점점 증가하지? 소장을 지나기 전에 12지장이 있거든요. 12지장에서 과연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부, 가장 민감하죠. 피부 같은 경우는 5.5,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시면 피부 pH 5.5에 맞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창 꾸밀 나이야, 그지? 화장품 고를 때 pH 5.5를 강조하는 그런 화장품을 잘 보라고 해. 다음에 소변 같은 경우는 5.5에서 7.5, 땀은 4.0에서 6.0. 땀도 약간 산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 몸속에 pH가 전반적으로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pH 7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화 반응의 정의는요, 중국집이 아니고 중화 반응은요, 산과 연기가 반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물과 찌끄레기, 그 나머지 것들을 내어놓는 반응입니다. 찌끄레기를 이렇게 적으면 웃기잖아, 그지? 그래서 염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준 거야, 염. 아시겠죠? 자, 다음에 중화 반응의 대표적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과 NaOH 수용액의 반응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분들 그 덧셈 뺄셈 할 때 가장 여러분이 덧셈 기초적으로 배운 게 뭡니까? 1 더하기 1은 2. 이거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중화 반응을 설명할 때 가장 만만한 사례가 바로 HCl과 NaOH 반응이야. 이게 모든 화학 중화 반응의 기초가 되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산. 여기 지금 염산용이 있고요. 수산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지금 HCl이 두 덩어리 있고요. HCl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합친 짬뽕이 있네요. 그죠? 자, 요거를 좀 유식하게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물에 녹아 있는 상태니까 염산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딱 이 상태야.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 물에 녹으면 쪼개지죠. 이온화가 되죠. 그죠?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합쳐볼게. 이거 1번식이고 2번식이거든요.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해가지고, 자, 지금 H 플러스하고 OH이지 않습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정확하게 물이 나와요. 물 분자 하나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주면 이게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이게 산이고, 요게 연기죠. 산과 연기가 반응했더니만 물과 그 찌끄레기 남은 거, Na 플러스하고 Ca-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 이 찌끄레기 이름을 한 글자 줄이면 염이다 하는 거. 쉬워요. 그냥 서로 개수 맞춰가지고 다이다이 까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에 중화 반응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화 반응은요,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거든요.
산과 염기가 만나가지고. 그러면 물 한 분자를 만들려면 적어도 수소 하나하고 OH-가 1대1로 반응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주기를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물을 만들어야 하니까. 다음 두 번째, 알자 이온 반응식. 요 단어가 있는데 요게 무슨 얘기냐? 중화 반응에서요, 무조건 산과 염기가 만나면 반드시 무엇과 무엇을 만든다고? 물과 찌끄레기를 만든다. 염을 만들죠, 그죠? 근데 알자 이온 반응식은 말 그대로 가장 핵심이 되는 화학 반응식이 뭔지 주인공을 찾는 반응식이거든요. 중화 반응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물입니다, 여러분. 물. 수소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가지고 물을 만든다.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중화 반응의 핵심. 그죠? 다음에 구경꾼 이온이라고 있습니다. 구경꾼 이온.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중화 반응, 물을 만드는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구경만 하는 녀석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 용액 속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입니다. 지금 물 만드는데 얘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있나?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나, 그지? 가장 중요한 반응식이 뭐라고? 알자 이온 반응식. 그나마 필요 없는 게 뭐라고? 구경꾼 이온. 됐지? 자, 다음에 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 드디어 이제 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 아까 제가 찌끄레기라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조금 유식하게 설명할게요. 아까 그 찌끄레기의 정확한 풀이가 뭐냐면요. 산의 음이온인, 그러니까 H 플러스의 음이온인 Cl과 염기의 양이온, 자, 수산화이온의 양이온인 Na 플러스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이 염일 가능성이 높지, 그지? 자, 위에 했던 내용이 한 번만에 이해가 된다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고요. 이해 한 번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제가 갖고 와가지고 이제 반복 학습을 해보려고 해. 첫 번째, HCl과 수산화칼륨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같은 온도, 같은 농도라고 제가 좀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화 반응할 때요, 이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별다른 말이 없더라도 같은 온도, 같은 농도의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조건 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HCl과 수산화칼륨 같은 온도, 같은 농도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겠지만 수소, 수산화이온 만나면 뭐가 나온다고? 물 나오지. 1대1로 반응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찌끄레기, 염이죠, 그죠? 쉽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염산 두 분자와 수산화칼슘. 개수비는 이미 다 맞춰놨습니다. 맞춰놨고 한번 이제 비교해보죠. 여기 지금 여기 수소 두 분자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두 분자가 나오겠죠, 그죠? 두 개 만나게 되면 물 두 분자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2인분이지 않습니까? 이과 양이요. Cl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분이 두 개 있죠. 그래서 2인분짜리와 1인분짜리 두 개가 이제 다이다이 까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딱 맞죠, 그죠? 오케이. 여기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만드는 식이니까 H 플러스 OH-가 H2가 된다 하는 거. 선생님 여기 수소 두 분자, 수산화이온 두 분자, 물 두 분자 이렇게 적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 개수비는 약분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어떤 관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응합니다. 반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찬가지 여기 수소 두 분자가 나왔고요. OH 두 분자죠? 그래서 합쳐버리니까 물 두 분자가 나옵니다. 네,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남는 찌끄레기 한번 적어주십시오. 염이라고 불러주죠. 나트륨 1인분짜리가 지금 두 개 있지 않습니까? 2Na 플러스, 그 다음에 황산 자체가 2인분입니다. 그렇죠? 나트륨 두 개와 황산 하나가 이렇게 남게 되겠죠. 여기서 구경꾼 이온이 누굽니까? 나트륨과 황산 이온 되겠죠, 그죠? 염이 누굽니까? 나트륨 이온과 황산 이온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해석 가능하죠? 별표를 칠 부분이 4번이 아니고 3번을 쳐야 돼. 이 3번에 관한 그림이구나. 미안해. 자, 황산 한 분자를 물에 집어넣었더니만 수소 양이온 두 개와 황산 한 개, 이렇게 지금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였더니만 수산화나트륨 수용이 되죠, 그죠? 그 안에 이온을 보니까 나트륨 이온 2개, 수산화 이온 2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쉐이크, 섞어버리자 이거지. 섞어버리니까 짬뽕이 되겠죠, 그죠? 짬뽕이 되면 합체해야 하는 게 누굽니까? 결국은 수산화 이온이 합체하죠, 그죠? 그래서 물 두 분자를 가뿐하게 만들어냅니다. 이제 남는 거, 찌끄레기 누굽니까? 나트륨 2개. 그 다음에 황산 이온 하나. 그러면 이제 이 용액 속에서 이온이 총 몇 개 들어있습니까? 물어본다면 3개의 이온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얘들이 염이라고 불러주고 구경꾼이 되겠죠. 다음에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 수소와 수산화 이온이 만나가지고 물을 만든다. 요게 알짜 이온 반응식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을 모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오케이? 서술형 평가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오늘 중화반응 첫 번째 시간이 다 끝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정답!